자, 이제 본격적으로 잘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아까 앞에 제가 잘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감정 밑에 있는 욕구,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그 예시를 지금 한번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친구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 것만 알고 도통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려 들지 않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너무들 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께서는 주로 어떻게 반응하세요? 친구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 너도 그렇잖아 라든지, 그쵸? 아니면 조금 더 뭐 얘기를 한다면 원래 다 그래, 인간이라는 게 너도 그렇지 않아? 라든지, 그죠? 그래, 그런 애들이 좀 있지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께서 친구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판단을 그냥 내리신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만약에 깊이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죠? 이 사람의 감정이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너무 이기적이야. 사람들이 배려하러 들지를 않아. 정말 너무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그래, 다 이기적이지. 그런 애들이 있지. 정도로 동감하고 넘어가셔도 되지만, 이 사람이 진짜 마음은 뭐죠? 정말 좀 배려가 없어서 어떻다? 서운하다. 그죠? 또는 배려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말을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래. 좀 요즘에 친구들이 좀 배려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한가 보다. 좀 서운한가 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서운해. 사실은 이러면서 좀 더 얘기가 나오겠죠. 사실은 이 사람은 이기적이고 그래서 배려가 없어서 속상한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어주실 수 있겠죠. 또는 여기 감정에 대한 조금 고민을 하셨다면 여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서운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구를 알기 위해서는 그 감정 아래 숨겨져 있는 욕구를 보셔야 돼요. 사실은 저희가 근데 이 욕구를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성장하고 싶어하는 욕구다.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마음에서 좀 더 좋게 긍정적으로 지내기 위해서 갖는 긍정적인 어떤 원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 그 다음에 힘든 감정들이 드는 거다. 자, 볼게요. 이 사람은 왜 서운할까요? 서운한 마음 속에 이 사람의 욕구는 뭐죠? 사실은 얘는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친구들한테 배려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되게 좋은 동기죠. 좋은 성장의 욕구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배려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한가 보다, 섭섭한가 보다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좀 친구들이 배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가 좀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네. 그래서 좀 서운한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뭐죠? 얘는 친구들이 배려해주고 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읽어주시면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치, 내가 사실 친구들이 나한테 좀 배려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런가? 근데 그러면 배려하지 않았었던가? 했던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사실 배려하는, 친구들이 배려하고 내가 배려한 것만큼 배려를 조금 친구들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잘 듣는다는 것은, 뭐 관계를 위해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상대방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조금 더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데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나랑 얘기하고 싶겠죠. 내 생각을 정리해주고 내 생각을 좀 더 깊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당연히 찾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청, 잘 듣는 것, 그 중에 이제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게 바로 저희는 공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 감정 밑에 있는 얘는 어떤 욕구가 있는 걸까? 어떤 원트가 있는 걸까?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는 친구들이 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배려하려 들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하지만 어떨 땐 아무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분들도 계세요. 왜? 나는 그냥 그 애들이 그렇게 이기적인가 보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아무 감정이 안 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다 욕구는 인간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배려받고 싶고 내가 배려한 것만큼 배려받고 싶고 그렇게 잘 지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잘 말한다는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짧고 쉽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예시를 제가 들어드릴 거예요. 보여드리면 잘 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잘 말하려면 되게 중요한 것은 내 욕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잘 말한다는 것에서 이제 보면은 네 가지 종류가 있대요. 사람들은 말하는 부분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맞춰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좀 수동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나 마음은 잘 얘기하지 않아요. 주로 상대방에게만 맞추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공격적인 건 뭐냐면, 자기 생각은 자기 감정만 표현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욕구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난 이거 원해,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공격적이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격적 의사소통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한 수동적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만 맞추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가 원하는 건 뭐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 너는 그런 마음이구나. 그럼 너 욕구는 뭐야? 그럼 난 잘 모르겠어. 나는 너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로 수동적 의사소통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약간은 애매한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주로 보면은 약간 수동 공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수동 공격적인 소통 표현 방법은 사실은 내 욕구는 뒤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밀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겉으로는 나이스한데 뒤에서는 약간 내 욕구를 조금 얘기하는, 그래서 공격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누구랑 A랑 같이 여러분께서 만약에 A랑 같이 어느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A한테 너 뭘 원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나 A 원해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B, 예를 들어서 C예요? 그럼 내가 나는 C라는 거를 원해 라고 이제 내가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물어본 친구한테 내가 나는 A를 원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그래? 얘도 좋은데 B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 그래? B도 괜찮긴 하네. 근데 나는 C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이 그래? 그래,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면서, 그런데 말이지, 그런데 C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는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계속 질문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질문을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럼 이제 그제서야 그래. 그럼 내가 아까 B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B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나를 배려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가는 경우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그 수동 공격적인 것은 내 욕구를 분명하게 얘기는 안 해요. 왜?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그럴 때 뭐냐면 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런데 뭔가 이렇게 들어주기는 하는데 결국은 내 뜻대로 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애매한 감정들을 갖게 하는 경우가 이제 수동 공격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한 그 수동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 의견에 많이 맞춰주기 때문에 좋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나면 조금 어떻죠? 답답하죠. 그리고 뭔가 너무 의견이 없으니까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수동적인 그리고 그 소통이나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결국은 이 수동적인 그 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그런 것 때문에 답답하고 좀 속상함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맞춰주니까 얘도 한 번 정도는 내가 원하는 거대로 좀 해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금 수동적인 의사소통도 어려움이 있어요. 공격적인 거는 당연히 나에게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조금 피하고 싶죠.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것에 있어서의 자기 주장, 그러니까 자기 의사소통, 내 의견을 표현을 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구를 분명하게 표현을 해주면서 상대방의 욕구나 이런 것들도 아까 말한 경청처럼 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 욕구를 말하는 거, 내 욕구가 무엇인지, 그 욕구가 무리한 것은 아닌지, 인것이 뭐 괜찮은 건지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욕구를 말하고 내 생각을 말하는 거, 내 생각이나 욕구 자체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상대방에게 불편하지 않게 공격적이거나 또는 너무 뭐 그렇지 않게 좀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또는 상대방이 고려할 수 있게끔 잘 표현하는 것, 그래서 자기 주장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어렵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조금 들어 드릴게요. 자, 예시를 볼게요. 여기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볼게요. 이 슬라이드 A, B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자, A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속마음을 얘기했어요. 가로는 속마음이에요. B, 잘 지냈어? A, 네. 근데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나 표정 괜찮은가? 아까 제가 말한 그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분 있죠. 뭐냐면 끊임없이 나를 생각하는,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보니까 내 표정이나 내 말이나 이런 걸 너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B에게 집중을 못 해요. 요즘 뭐하고 지내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A, 재밌는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B가 알았어. 왜냐면 이 A가 별로 자기랑 대화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갔어. 근데 A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역시 난 재미가 없는 애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B가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하면, 네, 요즘에 잘 지냈고요. 이렇게 지냈어요. 당신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 B에게만 너무 맞추다 보니 아무 얘기를 못하는 거죠. 자, 또 볼게요. A와 B가 서로 교제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볼게요. A, 너 나 정말 예전처럼 좋아하는 거 맞아? 이렇게 A가 물어봤어요. B, 그럼. 자, A, 근데 A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이 친구가 다른 후배랑 이렇게 약간 즐겁게 대화하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걸 얘기하지 못하고 근데 어제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B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어제 늦어서 화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제는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A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건 맘먹게 달린 거지. 넌 의지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B, 나도 사람인데 맘먹는 거랑 행동하는 게 다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사실은 A랑 B랑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을 유추하면서 본인들의 생각을 있는 것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A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어제도 아까 보니까 학생회관에서 되게 후배랑 되게 즐겁게 얘기하더라. 나 그래서 약간 기분이 조금 애매했어. 좀 약간 이상한 마음이 들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B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겠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 B가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또는 내가 이게 너무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욕구나 내 감정, 사실은 이 사람이 나에게만 좀 이렇게 다른 여자친구 이런 애들이랑 너무 즐겁게 지내는 게 나는 싫은 거잖아. 내 욕구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불편한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욕구는 얘기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B에 대해서만 이제 그냥 슬쩍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알아봐 주길 그냥 원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그런데 알죠? 은근슬쩍 알아봐 주는 사람들은 없어요. 자기 욕구는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내 욕구를, 내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말 표현이 뭐냐면 다른 건 잘 말해요. 예를 들어서 밥 먹으러 갈래? 그러면 뭐 먹을래? 그럼 예를 들어서 떡볶이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우리가 요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욕구나 어떤 감정을 얘기할 때 제일 힘들어하냐면 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그러니까 왠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 뭔가 조금 부정적 감정을 가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근데 그런 얘기들을 안 하고 살게 되면 사실은 저도 감정이 쌓이게 되고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알 기회를 잃어요. 무슨 것을 알 기회를 잃는다? 내 감정을
알아차릴, 내 욕구를 알아차릴 기회를 잃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얘기를 할 때 내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 내가 그 상대방과 지내는 과정에서 힘들거나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은 잘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럴 때 나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나전달법은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나전달법과 너전달법이라는 게 있어요. 나전달법은 항상 주어가 뭐다? 나다. 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뭐하다, 내 감정이 뭐뭐하다. 그리고 너전달법은 주로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건데 너는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너를 주어로 놓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내가 할 일을 미루니까 기한 내에 못할까 봐 걱정된다. 나는 걱정이 된다. 이게 먼저 주어죠. 그래서 왜? 어떤 것 때문에? 네가 할 일을 못하니까 기한 내에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내 감정을 얘기하되 뭐를 얘기해준다? 이 걱정이 되는 내 이유, 근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나는 좀 약간 약속을 네가 안 지켜서 내가 조금 시간을 낭비하는 기분이 든다. 이런 식으로 내 기분을 얘기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너전달법을 하게 되면 야 너는 약속을 이렇게 맨날 늦냐? 아, 너 왜 이래?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라든지 아, 넌 진짜 너무 무책임해. 이렇게 얘기하면 너를 주어로 얘기하니까 뭐죠? 판단처럼 보여지잖아요. 내 감정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얘의 감정, 얘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내 감정을 상대방이 아는데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나전달법은 상대에게 나의 감정과 입장을 설명해 주고 알게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전달법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I-메시지, 나전달법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행동에 대한, 상대의 행동에 대한,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전달법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상대방이 안 좋은 뭐 약간 보기 싫은 행동을 했어. 그럴 때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난 너가 이렇게 따지고 대는 말투가 불편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공격을 받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불편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는 너 왜 도대체 약속을 이렇게 안 지켜? 이렇게 너를 주어로 너전달법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네가 약속을 좀 안 지키니까 나는 좀 네가 나를 조금 나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또는 그런 걸 좀 무시하는 것 같아서 섭섭해. 이렇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예를 들면 친구 이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보시면은 신규 Q는 후배들과 함께 일하라고 한 일은 하지 않고 후배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냥 놀기만 해서 일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어요. 자, 그럴 때 야, 너 좀 네 나이값을 해도 좀 철 좀 들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이거를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 나전달법으로. 뭐죠? 아, 네가 자꾸 일을 제대로 잘 처리를 못하고 실수를 하니까 더 힘든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그르칠 것 같아서 내가 좀 마음이 걱정이 돼.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예시를 본 다음에 한번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례를 보시면은 가볼게요. 사례에서 여자가 이제 뭐 데이트 상황이에요. 약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매일 지각을 하고 늦어요. 자, 남자 미안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자 너 뭐야? 너 어떻게 이렇게 맨날 늦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 미안해. 근데 여자 너가 날 좋아한다면 이렇게 늦을 수가 없지. 성의가 없어. 남자 말을 안 해요. 그래 나 성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진 거죠. 나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럴 때 자, 남자가 매일매일 지각을 하고 늦는다. 그럴 때 남자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자가 만약에 이때 나전달법 을 한다면 너 뭐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나전달법으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야, 나는 사실은 네가 매일 지각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사실 나는 너와의 약속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가 맨날 이렇게 지각을 하니까 나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약간 나는 좀 섭섭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남자라면 볼게요. 남자가 여자가 너 뭐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맨날 늦을 수가 있어? 너가 날 좋아한다면 이렇게 늦을 수가 없지. 성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남자도 그래 나 성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때 나전달법 할 수 있죠. 야, 솔직히 나도 그래 내가 지각하고 매일 지각해서 너가 기분 나쁠 수 있어. 그건 좀 내가 미안해. 근데 내가 널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성의가 없다고까지 네가 얘기를 하니까 마치 내가 다른 행동들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다른 데서는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의가 없다 이렇게 약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왠지 나를 좀 판단하는 것 같고 나를 그 정도로 생각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되게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섭섭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상대방도 내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예시를 통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인간관계, 대인관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